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연상이고 저희에겐 아이가 없습니다. 딱히 저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라고 하죠. 저와 남편은 좀 더 부부관계를 즐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큰형님 댁에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려도 너희 삶이니 너희가 행복하게 알아서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1년에 2번은 꼬박꼬박 미국에 한두 달씩 출장을 다니고 있고요. 제가 욕구가 많은 편이라 남편이 없는 시간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결혼 전 필라테스 요가 강사를 하다가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여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얼굴도 나쁘지 않고 몸매도 좋은 편이라 예전부터 남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남자를 만나볼 수 있었고, 반면에 남편은 공부를 열심히 하던 범생이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남자에게 정착하고 싶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금술도 좋고 나이 차이도 적어서 어떨 때는 친구처럼 애인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아이도 없고 일이 없다 보니 시간이 평소에 많이 남아요. 혼자서 수영도 하고 요가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남편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골프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1년 중에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긴 남편 직업 특성상 남는 시간 대부분을 혼자 보내야만 하고요. 그럴 때마다 쌓여있는 기분을 해결한 혼자만의 해소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드라이브예요. 제 차는 현재 결혼 전 남편이 타던 6년 된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남편도 저도 차를 좋아해서 남편은 결혼 후에 조금 무리해서 외제 스포츠카 브랜드의 SUV를 구매했어요. 평소엔 남편이 타고 출퇴근을 하지만 남편 출장 중엔 오로지 제 차가 되는데요. 저는 혼자 드라이브 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남편 없을 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요. 이건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출장을 가고 혼자서 이것저것을 하며 지내다가 문득 또 답답해져서 남편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바다도 보고 싶고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고 싶어서요. 저는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갔다가 7번 국도를 타고 속초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날씨도 좋고 평일이라 차도 많이 없어서 마치 전세 낸 것 마냥 즐기며 운전하고 있는데 뭔가 퍽 하는 불길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번 퍽 하는 소리 뒤로 턱턱턱턱 뭐가 걸린 듯한 불쾌한 소리가 나서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확인해 보니 앞바퀴에 굵은 나사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바람이 계속 빠져버릴 것만 같아서 황급히 근처 카센터를 찾아서 가기로 했어요. 큰 동네는 아니지만 카센터가 있기에 찾아갔더니 젊은 남자 사장님과 그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남직원 2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타이어 펑크가 난 것 같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떼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사장님은 사모님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요 하는 너스레와 함께 타이어를 여기저기 살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표정으로 타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차를 리프트에 올려서 바퀴를 빼곤 여기저기 빼시더라고요. 한참을 이것저것 살펴본 뒤에 바퀴만 문제가 아니고 휠 안쪽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계속 타고 다니다간 휠이 깨져버릴 수 있다더라고요. 하지만 제 차가 수입된 차라서 이 동네엔 이 휠이 없고 속초에 나가야만 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퀴에 커다란 나사못이 박힌 차를 타고 속초까지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시간도 오후가 지나가고 있어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사장님께서는 직원분께 자기 차키를 주시면서 나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 너가 속초에 가서 제 차에 맞는 중고 휠을 사오라고 시키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걱정 반 두려움 반인 기분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따뜻한 커피도 타주시고 일하시는 와중에 오며 가며 말도 한 번씩 붙여주셨어요. 그날은 봄이었는데도 낮엔 꽤나 더웠습니다. 사장님은 밖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일을 하셨는데 탄탄한 몸과 구릿빛으로 검게 태운 피부에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대기실에 있던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슬슬 지겨워지려고 하던 찰나에 사장님이 오시더니 그 직원분이 중고 휠을 구했다고 가격은 이 정도 선이고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셔서 저야 뭐 이 상황에 어쩔 도리가 없으니 그냥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그럼 공인비는 받지 않고 타이어 수리와 장착을 해드리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카센터에 간 지 2시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원이 돌아오려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다시며 자기는 저녁을 먹을 건데 같이 시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사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시간이 늦었으니 식사를 하시라고 하시며 근처 식당에서 백반을 2인분을 주문하셨어요.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사가 도착했고 저와 사장님은 대기실 한켠 테이블에 상을 차리고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주변도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저 말고는 다른 손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어색했는지 사장님께서 계속 말을 건네주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사장님이 나이가 저보다 1살 어린 걸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기술을 배워 일찍 카센터를 열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듣게 되니 기름때가 묻은 검게 그을린 얼굴 뒤에는 정말 제 또래 친구들 같은 표정이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시느라 대단하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유부녀만 아니었다면 한 번쯤은 연락처도 얻어내고 밖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놀라고 불안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이 놓이니까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소파에 기대어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꾸벅꾸벅 졸고 있자 사장님이 오셔서 얇은 담요도 한 장 덮어주셨어요. 사장님은 그 직원이 올 때를 기다리며 정비소 간판 불까지 끄고 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느껴지는 손길에 잠에서 깼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장님이 제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고 순간 잠에서 깬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잠깐 고민하다가 헛기침을 해서 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자 사장님이 화들짝 놀라며 다리를 만지던 손을 치웠습니다.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더 대담하게 나서기로 했어요. 왜요? 저한테도 혹시 뭐 고장난 곳이라도 있나요? 제 말을 들은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못 고치는 곳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우리는 서로의 끌리는 마음을 확인했어요.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직원이 부품을 싣고 도착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고휠 가격만 받으시더라고요. 속초까지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수고비라도 더 드리고 싶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더 이상 여행을 이어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하고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요. 여행 중에 큰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마음 따뜻한 분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남편이 돌아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지하 주차장에 뛰어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리 봐도 당한 것 같다고 예전 휠이 지금 바뀐 이 휠보다 상태가 훨씬 좋았다고 하면서 그 카센터가 어딘지 연락처를 당장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전화로 씨름을 했지만 예전 휠은 이미 폐품으로 팔아서 찾을 수가 없다는 말만 듣고 포기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당한 거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달 전 일이네요. 아니 정말 저는 그 친절함과 따뜻함에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정말 제가 눈탱이에 맞은 게 맞을까요? 그때 그 카센터 사장님은 정말 그러실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날 우리가 통했다고 느꼈는데 그저 한 번의 불장난으로 끝나버린 사이가 된 걸까요?